곳에서 만나십시오.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한다는 것. 줄 때도 받을 때도 기분 좋은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를 넘어서 실행 계획까지 촘촘히 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토수를 투입해 집회를 막는 건 물론이고 국회 계엄령 해제 표결을 원천 봉쇄하고 언론과 국정원까지 통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대 속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시간 동안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은 징역 24년의 형량을 합치면 1심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며 비핵화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은 36도, 대구가 38도까지 올라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이겠고 오존 농도가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기무사 문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67페이지짜리 기무사 계엄 문건의 존재를 공개했는데 단순 검토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치밀합니다. 네,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걸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고 국정원과 언론을 장악하는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국회 제적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야당 의원만으로 과반이 채워지던 여소야대 상황으로 계엄 해제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국회 상황을 검토한 기무사는 상식을 초월한 포괄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원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을 적시한 건데 국회의원을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법도 세부적인 절차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하겠다는 경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불법 시위 참석과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에 나섭니다.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인 한국당 의원들에겐 표결에 불참하라고 주문합니다. 방송사와 신문, 통신사에 통제 요원을 몇 명 파견하는지까지 언론을 통제하려는 계획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조하게 하는 등 국정원도 통제하에 두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기무사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란 예비 음모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조만간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목적과 과정을 꿰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이런 문건들이 문제될 일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나가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특별수사단은 민간인이 한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귀국해 조사에 응할 의사를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기무사도 조사령관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7쪽짜리 세부 자료를 작성한 기무사 TF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두세 차례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문건 작성을 지휘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군안에서 오고 갔던 계엄 관련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은 문건 150만 건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을 분석해 군이 실제로 계엄령을 실행에 옮기려 했는지 직접 판단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네,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서울 도심을 촬영해봤습니다. 38도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서울 한복판이 모두 빨갛게 표시돼서 열섬 현상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7월 말까지는 이런 더위를 식혀줄 비가 안 올 거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폭염과 열대야로 우리네 일상도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무더위를 피해 작업 시간을 새벽으로 앞당깁니다. 이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고 새벽엔 공사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한밤에 112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를 피하려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야간 폭력과 성범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무더위로 목숨을 잃는 가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벌써 가축 110여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렇게 신문을 밝혔습니다. 남자는 반바지가 왜 안 되냐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남자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이런 무더위에도 긴 바지, 정장 차림에 구두까지 신어야 한다며 반바지와 가벼운 신발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장 불만이 남녀 간 감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자 직원들이 춥다면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이자, 이렇게 요구를 할 때면 일부 남자 직원들은 긴 바지 입어서 더 덥다면서 핀잔을 주기도 한다고 신문을 덧붙였습니다. 네, 서울경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는 기사입니다. 마리논의 원형인 수레호는 국산 보유 모델로 홍보돼 왔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유럽의 설계도를 조금 수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핵심 부품을 끌어모은 다국적 헬기입니다. 유럽 도면의 핵심 부품인 엔진은 미국 제품이라 조화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레혼을 궤도한 마리논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개발 기간이 짧고 시험 평가에 인색하다는 점, 최저가 입찰로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이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제2, 제3의 마리논 사고는 다른 국산 무기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신문에 지적했습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 2척이 관세청 검색도 거의 안 받아온 걸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이 선박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13차례 우리나라에 입항을 했는데요. 네, 그 가운데 11번은 검색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모든 선박을 검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수 검색이 어렵다 보니까 살펴볼 만한 대상 선박들만 범죄가 우려되는 우범 선박 목록에 올려서 검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범 선박 목록에 올린다고 해도 이 검색 자체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석탄과 같은 현물은 손을 대지도 않고 서류 위주로 검색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검색 공백 속에 북한산 석탄뿐 아니라 다른 금수 품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월드컵과 무더위 특수에도 닭고기 값이 폭락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달 평균 닭고기 산지 가격은 1,352원으로 1년 전보다 17%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닭고기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전국적인 AI 유행 여파로 노개들까지 병아리 생산에 동원됐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젊은 시닭들이 병아리를 많이 낳아 공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보양식 수요가 늘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닭고기 공급 자체가 워낙 많아서 연말까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신문에 전망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 성면 제거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정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이 학교는 성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학도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시작했고요. 또 비닐 보양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제거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 교육